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식디자이너입니다. 네, 오늘은요, 난 부활을 하라. 무능한 리더의 착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획팀장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서원들이 신사업 기획서를 여러분들한테 내밀죠. 이렇게 내용을 좀 살펴보는데 좀 헛웃음이 나는 거죠. 한마디로 형편이 없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하기 전에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에 대한 답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리더십 수준이 달라집니다. 하수와 같은 경우에는요, 침묵의 리더십을 발휘를 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귀찮아서입니다. 하나하나 알려주기보다는 속 편하게 본인이 처리하는 게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리더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수 같은 경우에는요, 피드백을 하긴 하죠. 그것도 아주 솔직하게 버럭 화를 내버립니다. 이런 피드백을 들은 부서원들은 행동이 과연 바뀔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바뀌진 않습니다. 오히려 리더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뜨릴 뿐이죠. 어떤 리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뢰는 필요 없다. 성과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 화를 자주 내는 리더는 그렇지 않은 리더에 비해서 성과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답은 명확하죠. 화내지도 말고 솔직하게 피드백하는 게 고수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만 한번 기억해 보시죠. 첫째, KSA에 따라서 피드백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역량의 세 가지 요소, 즉 지식, 스킬, 태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무능한 리더일수록 원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결과만 가지고 부하를 질책을 하죠. 제조업체 개발팀의 저성관 직원에 대한 무능한 관리자의 피드백은 이렇습니다. 올해도 목표 개발 실적의 70%밖에 달성 못했어. 당신 이러면 위험해 알지? 최하위 고가를 3년 연속으로 받으면 자네 공고사직 대상이야. 이건 피드백이 아니라 그냥 협박이죠. 유능한 상사는 직원이 성과를 못 낸 원인에 집중을 합니다. 지식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 개발한 시제품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재료 특성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것 같아. 이번에 사용한 재료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해봐. 그리고 스킬에 대한 피드백을 한다면 시제품에 불량이 생겼을 경우에 빨리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은 태도에 대해서 피드백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 라인에 협조가 있어야 개발도 쉬워져. 현장 직원들이 협조를 안 한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매일 현장에 가서 좀 설득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어때? 앞으로 좀 잘 해봐. 이러면 어떠십니까? 직원의 행동에 개선될 여지가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실적을 높이기 위한 두 번째 피드백 방법은요, ERRC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성과가 안 나는 직원들은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일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이때 필요한 피드백 방법이 ERRC입니다.
부서원의 업무를 제거, eliminate 할 것, 그리고 감소, reduce 시킬 것, 그리고 증가, rise 시킬 것, 그리고 창조, create 할 것. 이렇게 네 가지로 잘게 쪼개는 것이죠. 먼저 제거하는 것, eliminate 할 부분들. 목표 달성을 돕기는커녕 방해하는 일이 없는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인터넷 서핑과 같은 게 대표적인 것이죠. 다음에 reduce, 감소시킬 것입니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존 고객 관리가 중요한데 계속 신규 고객 발굴을 위해서 외근을 한다면 외근 횟수를 줄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wise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좀 더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게 하십시오.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학습 시간 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create입니다. 아직 하고 있지는 않지만 더 많은 성과 달성을 위해서 새롭게 추진해야 할 업무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뉴스레터 제작과 같은 신규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요소를 찾아서 피드백을 할 때 열심히만 하는 직원이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리더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부하가 성과를 못 내는 이유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중요한 세 번째 원칙이 평상시에 부하를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직원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리더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알고 있다라고 답하는 직원은 많지가 않죠. 잘 알고 있다는 건 리더만의 착각일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과 관리의 시작은 관찰입니다. 직원을 관찰할 때는 우선 나의 편견과 선입견을 모두 내려놓고 직원의 행동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록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면담을 하거나 평가를 할 때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하기도 바쁜데 언제 관찰하고 언제 기록하냐고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리더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리더의 역할은 뭘까요? 경영학자 게리 하멜은 리더는 단지 프로젝트의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 아닌 자원의 지렛대 효과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범한 직원을 육성해서 성과를 낼 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진짜로 유능한 리더의 역할이라는 뜻이죠. 이를 위해서 관찰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고 역량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돈 들이지 않고도 인력을 2배로 들이는 그런 지렛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리더 여러분들, 부하 직원들 관심을 가지고 잘 관찰하시는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디자이너